서울 불바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북한이 다시 한번 청와대와 서울 초토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길 기대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은 잊을만 하면 서울 불바다 발언을 쏟아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인다면 청와대와 서울은 흔적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청와대와 백악관을 가상 조준하는 영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현직 관리뿐만 아니고 전직 합참의장 또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조짐이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 또는 뭐 다니엘 러셀 같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지게 되면 김정은은 죽을 것이다. 라고 직접 김정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죽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로 당하지만은 않고 자기들도 반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현재 미국 국민 중에 한 60% 정도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재 정말로 위협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도 미국 국민들 여론 정치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김정은을 우리가 제거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선제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선제 타격론이나 강경 발언에 북한 역시 강경 모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방북했던 일본 언론인이 북한은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걸까요? 네, 그럼요. 아주 재미나는 어떤 그 뉴스 보도였는데 네. 사실은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큰 적화 통일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 2년 후에 당창건 10월 12일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그때까지 무조건 적화 통일 시키자고 하는 게 김정은의 어떤 조국 통일 구상인데 네. 대구상이죠. 이제 여기에 이 구상 안에는 미국이 나가는 전제에서 미군이 철수한 전제에서 이 통일안이 이제 집행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 현재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애교 정책에서 총체적 목표는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시키면 우리 그 남한 사회의 어떤 그 정말 신축성 있는 어떤 자유민주 체제의 속성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간단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어떤 뭔가 이 국론이 이제 뭐 안 지고 정치적 리더십이 안 보이고 이 정치권은 뭐 계속 뭔가 되면 자꾸 싸움만 하니까 이 사이에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하면 미군이 없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북한이 이 총체적인 수를 실현함에 있어서 미국의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엉뚱하지 않아요? 네. 뭐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뭐 회담하겠다 이런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미군 철수를 시키려고 하는 북한이 코드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래서 만일 북한이 핵 무기를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핵을 자기들이 철폐하겠다라고 나선다면 트럼프 이때까지 20년 동안 핵 문제 해결 못한 거 내가 해결했다. 북한은 미군 철수시키니 좋고 핵무기가 물리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사람들이 머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다시 우리는 자의적 조치로 만들었다면 만드는 거죠. 네. 이런 큰 딜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마 북한은 그래도 흥정이 가능할 것 같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군요. 네. 과연 누가 되든 북한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전쟁 통고장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게 국제문제연구소가 A4 용지를 통해서 무려 10장 분량의 이런 내용을 내놓은 건데요. 그만큼 좀 대북 제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북한이 현재 말로는 뭐 100번 제재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네. 주장하지만 상당히 이제 속으로 괴롭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이 이제 금융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그 은행 시스템, 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무역 대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한 불리한 여건이고 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할
기업은 별로 없죠. 중국 기업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또 유엔 제재 하에서 외화벌이 액수를 많이 이렇게 책정해서 김정은이가 이제 계속해서 강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많이 탈북하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도 그렇지만은 뭐 39실 간부들 중에서 수백만 불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입국한 그런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전부 다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북한 관리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바로 증거고, 그리고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 현재도 괴로운데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화된 대북 제재를 현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네. 그러니까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이제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을 이제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훅샹그룹인가 중국의 그 기업인데 북한과 거래를 하다가 바로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네. 바로 중국이 사전에 좀 겁이 나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막 구속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 거래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한테는 상당한 직접 타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벌써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미국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압박을 받으니까 말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북한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비난을 해서 북한이 얻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예, 북한은 뭐 그 한 방을 써가지고 네. 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발언으로 김정은이 핵 광인이 아니냐, 통제불능하다고 국제사회에 이제 아주 분명한, 그리고 북한 주민과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북한은 말 따라가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통일부와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그 조평통 박명수 국장,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어떤 전위대라고 하는 그런 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총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전쟁 악녀, 그리고 뭐 정말 통제 불능, 뭐 별의별 이야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일단 북한의 좀 대적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좋아요. 요즘 북한 주민들이 홍수 피해 이후에 그 여파로 해가지고 굉장히 피해 지역은 집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 겨울 나야 될 당장 이게 한대 낮은 상황이 상당히 이 격앙된 분위기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물가 파동, 그리고 이제 치솟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국에 확산돼서 상당히 사람들이 의견이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 방에 재우기 위해서는 또 적을 아주 센 대적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대남 어떤 대북 심리전에서 이 좀 자기들 그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한상열 뭐 북한 이 미국 국장이 뭐 조만간 이제 말레이 날아가겠죠. 미국의 관리들하고 어떤 미팅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친미 복남, 그 복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도 이 한국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마 좋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따른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도를 넘은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북한에서 주민들의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결국 북한 주민이 동요하고 있다는 걸 북한 정권이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니까 정보를 찾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폭력을 통해서 네. 사람을 죽이거나 처형을 한 건데, 현재 외부에 자꾸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체제에 불리한 말을 하거나 그런 불리한 그 정보를 유통시키면 뭐 처형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자체를 북한 주민이 말하면 이것도 정치범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유엔 차원에서 유엔 뭐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유엔 총회 그리고 이제 봄철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 이런 데서 북한 인권 결의원이 거의 뭐 만장일치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이를 갖다가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간다면은 자기네가 신으로 모시는 김정은이를 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인권을 탄압했던 그런 바로 범죄자로 이렇게 처벌하려고 이제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만약에 북한 체제에 들어간다면은 김정은이가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 통제를 심하게 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 안팎의 정세를 유포하거나 발설만 하더라도 반국가 음모 행위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정치범 처벌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뭐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반국가 음모죄가 있고요. 그리고 반당 반혁명 종파죄가 있는데 이 둘은 다 이제 당과 국가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어떤 행위나 또 생각이나 그런 여론을 오도한 것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법적으로는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몇 해랑 한정적인 어떤 구금형을 이제 결정하고 있는데 노동 교화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거죠. 네. 이유 없이 이런 두 가지 범죄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가고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한다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개조할 때까지 생각을 고칠 때까지인데 고칠 때까지 거기에서 있다 보면 다 죽었어요. 예, 거기서 지금 뭐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가족들이었고 그 본인은 아니란 말이죠. 먼 가족들 그리고 핵심 그런 혁명을 위한 그 코어 지역이 아니고 좀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인데 그 진짜 본인이 정치범 돼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죽은 겁니다. 살아 있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예, 그런 악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교화됐다는 판단은 북한 당국이 하는 겁니까? 당국이 하는 거죠. 숫자는 있어요. 몇 년 간다는데 그게 그거 다르거든요. 예. 그렇군요. 지금 탈북이 가장 쉬운 지역이 아무래도 국경 지역 그리고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현장에 다시 한번 박봉주 내각 총리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최룡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찾지 않고 이렇게 최측근만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김정은이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것이 함경북도가 바로 가장 성분이 나쁘고 평양에서 축출된 그 정치범들이 주로 정치범이라기보다는 일단 사회 불만 세력들이 이제 제일 그 함경북도에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 신변 안전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김정은이 가려 그러면 현재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가는 것 같은데 현재 북한이 수해 복구보다는 먼저 이번에 홍수로 국경 경비 초소하고 그다음에 철조망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보내서 일단은 철조망하고 이 국경 경비 초소를 먼저 현재 복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틀렸죠. 국민들의 국민들이 많은 집을 잃었기 때문에 집을 먼저 복원해 줘야 되는데 경비 초소부터 복원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는 광폭 정치에 중점을 뒀고 광폭 정치, 인덕 정치 그러고 김정은이를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애민 정치입니다. 네. 나름대로 자기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애민 정치인데 현재 함경북도의 그 대규모 수해를 북한이 현재 보고할 능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평양 시내에 그 야심차게 진행했던 여명거리 네. 여명거리에 투입됐던 뭐 돌격대라든가 자재 이런 걸 전부 다 함경북도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수해 복구에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복구가 좀 되면은 김정은이가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작년도에 나선지구에서 한 달 만에 복구를 끝낸 다음에 김정은이가 가서 이제 생색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복구가 되면은 아마 김정은이도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서리에이 노스가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김정은도 11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다시 활동을 시작된 상황인데요. 뭐 핵실험 카드는 9월 9일에 이미 썼고 그렇다면 미사일 도발 카드를 꺼내드는 건 아닐까요? 네, 뭐 그렇죠. 지금 11월 8일 미 대선에 임박해서 뭐 북한도 뭐 정확한 어떤 자기 그 촉감을 가지고 대선 판도를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분석해 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저 강경 모드로 나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해가지고 지금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를 초창기부터 아주 이게 저 격양시키겠느냐 아니면 딜을 통해서 네. 어떤 다음 수순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말레이에서 아마 있을 법상도 싶은 한성열과 네. 미국 관리들과의 어떤 접점이 중요하겠죠. 거기서 어느 정도라도 가능성만 보이면 미국은 대선 전에 이렇게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고 과거에 매번 뭐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 날에 뭐 미사일 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아마 다시 안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이 통일 전략 방식이 뭐 18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저게 독일식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선호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베트남식 함락 통일이란 말이죠. 베트남이 미국이 나가니까 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걸 바라는 거죠. 이런 방향에서 미국이 해결할 것도 결국은 미국을 설득해야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뭔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핵을 바치겠으니 한국에서 나와주시오. 출소하시오. 뭐 이런 것까지 내다본다고 하면 이번 그 대선 판도에서 북한이 보이게 될 미사일 쏠 것이냐 아니면 감남남을 흔들 것이냐 이것은 북한이 향후에 보여주게 될 이 대북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말레이시아에서의 비공식 접촉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예.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우리가 그렇죠. 주목해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